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100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긴 노후를 우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보낼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 좋죠? 어떻게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우리 노후, 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주실까요?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투자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1부를 꽉 채워주실 2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임종욱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받을 전화번호는요. 02-2077-6354번. 이 번호 열어놓을게요. 6354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 이 번호도 열어놓을게요. 여기는 문자 남겨주시는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곳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접수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사이에 또 우리 소장님과 말씀 좀 나눠보죠. 뭐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명심해야 하는지 혹은 뭐 투자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소장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항상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투자자들은 살짝 한 발 물러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고요. 또 가격이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보 투자자들은 과연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그런 중심을 잡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단 말이죠. 수익도 보고 차익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금리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저희가 상담을 해봐도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월 수입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세만 따박따박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월 수익보다는 또 시세 차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 차익은 무엇이고 또 월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인데요. 자,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시세 차익이 목표입니다. 자,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뭔가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만약에 1,100만 원에 판다 했을 때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수익률이 약 10%의 수익률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3개월 안에 이루어진다면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이라는 부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그 수익률이 어떤 비교치가 있는지를 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얼마큼 남는 게냐, 즉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좀 더 길게 간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와 매수 타이밍인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칼자를 잡는 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칼자를 잡겠죠. 자, 부동산에도 매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겠다고 달려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달가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달가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인데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할 때 지금 매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매도했다가 조금 더 오른다라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있다가 팔 걸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항상 꼭대기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조금 더 덜 먹었다 하더라도요. 좀 더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에서 지금 사도 되겠느냐? 항상 싸게 사고 싶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싸게 사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자기가 사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굉장히 준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경기 변동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경기 변동과 연관지어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의 타이밍도 한 발 앞서야 되지만 투자의 상품도 한 발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그 아파트 가격에 앞서서 무엇이 좀 더 오르고 또 무엇을 사야 될지를 좀 더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의 수보다도요, 소액을 투자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항상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을 잘 선택한다면 그런 부동산들은 좀 더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아파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신문이나 모든 지표가 다 아파트에 준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자체가 결국 아파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사실 아파트도 많은 투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아파트에 앞서서 다른 투자도 관심을 좀 두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지면 제일 먼저 뜨거워지는 시장이 또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입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라는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에서도 규제책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규제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이다. 반대로 완화책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완화책하는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시장을 본다면 정부에서 규제냐 또는 완화냐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분양권이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또 투자에 임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책이 나올 때 제일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재건축 시장을 또 규제를 하게 됩니다. 완화할 때는 반대로 재건축 시장도 완화책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지금 보여주시는 순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토지는 규모가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자칫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주택을 쉽게 해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으로 통해서 원룸이나 또는 다가구 건물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도 올릴 수도 있고 임대 소득도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서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리는 준축 사업도 가능하다. 더불어서 리모델링인데요. 자, 건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내부를 또 리모델링해서 전세나 월세를 높이 나서 또 시세 차익을 좀 보시는 경우, 또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세를 좀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안정적인 임대 소득 때문에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임대 소득에 의해서 매매가가 형성됩니다. 즉, 임대료가 높으면 매매가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월세가 높아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가가 상승한다.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됐죠? 사람이 모이면 되겠죠. 사람이 모이려면 지하철이나 또는 회사가 생기거나 또는 학교가 생기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최근처럼 저금리로 인해서요. 내가 받고 싶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인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상승된다라는 점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이고
또 앞으로 고령화와 1, 2인 가구가 증가될수록 이런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임대소득세 같은 이 절세 방안도 찾고자 했을 때 이 수익형 부동산이 또 그 한 몫을 차지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분양받는 분양상가, 이것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도 또 여러 상가가 있고요. 또 투자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분양형 호텔 한동안 많이 분양했었는데 요즘에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권 내의 상가주택. 상권 내에서 안전하게 상가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택지 인근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주식산업센터 그리고 소사무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큰 사무실을 매입해서 잘게 나눠서 고시원조로 임대하는 방식 이게 소사무실이고요.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도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오피스텔 다세주택은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이라 해서 다가구주택 같지만 연면적이 좀 작은 33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평택에 미군 렌탈하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또 쉐어하우스 같은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차익의 전략인데요. 자, 부동산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동하는 경기 변동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점에 호경기가 있다라면 또 후퇴기를 거쳐서 불경기로 갈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실 때 여기서 정점에 올랐을 때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하십니다. 자,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많은 부분들이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월 월세를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았을 때 시세차익형 플러스 임대 수익형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임대 수익형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즉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다가 월세와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자, 이 부분에 좀 더 임대소득이 가능한 부동산을 같이 플러스해서 좀 더 보는 시선을 가져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또 향후에 또 가치가 있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과 차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곳이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인가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하나씩 판단 내려드릴 거고요. 자, 임종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세입니다. 일정부터 체크해드릴게요. 보시죠. 임종훈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역발상, 투자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공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54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만나뵈러 갈까요? 저희 전화를 02-2077-6354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빨리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제가 강북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요. 예. 평수를 좀 줄여서, 예. 입주권이나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두 군데 정도 지역을 봤거든요. 예. 불러주세요. 근데 어느 곳이에요? 어느 지역이 좀 더 좋은지. 네네. 저기 명일동에 명일역에 있는 레비안 솔비뉴 21평 하고요. 예. 위례 신도시의 그 꿈의 그린 21평. 하나는 그린, 입주권 예. 상태고. 네. 명일역에 있는 거는 입주권 상태고요. 네. 위례 신도시 꿈의 그리는 기존에 있는 거 한 네. 3, 4년 된 거거든요. 예. 어떤 게 더 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실거주 목적이라고 앞서 말씀 주셨던 예, 건가요? 예. 아, 예. 한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곳을 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강북이면 어디에 계시길래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아, 장안동. 예.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차익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역을 바꿔보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죠? 뭐,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저 혼자 살아서요. 네. 32평이 어떻게 좀 필요가 없는 것 예, 같기도 평수가 하고. 그 정도 그래서- 필요가 없으시니까. 예, 예, 예. 네, 예, 그 판단은 맞다 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지금 이 추세 자체가요. 인구가 예. 가구 수가 좀 1인 가구화 되는 추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라도 이 소형 면적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려면 사실 좀 힘든 편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40평대 사는 분들이 갑자기 줄인다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혼자 네. 계시면서 30평대 굳이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위례 신도시부터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꿈에 그린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예.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아, 예. 예, 기존보다 많이 오른 상태고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현장에 좀 가보셨나요? 예, 가봤는데요. 네. 아직 좀 정리가 아직 진행 아직도 중이더라고요. 지어진 것도 있고 안 지어진 것도 있고 예, 예. 조금 그렇죠. 위례 신도시가 가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예. 아직도 여기에 뭐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와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경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도상에 두 군데를 딱 펼쳐놓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요 지역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 명일역에 있는 그 예전에 삼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거기는 입주권 상태인데 입주권을 매입을 해서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년 뒤에 입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입주할 생각이죠, 거기는. 일단은 여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바로 하실 수 있고 거기는 좀 더 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윳돈이 조금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집을 빼지 않아도요.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요. 아, 예. 그것도 네. 능력입니다.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위례 예. 신도시가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주말에 가보시면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가 또 위례 신도시입니다. 예. 예, 그만큼 가족 단위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아서 좀 많은 차익을 좀 본 동네가 바로 위례 신도시가 되겠고요. 지금 명일역 앞에 있는 그 예전에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권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꼭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면 예. 명일동 쪽으로 좀 투자하셔가지고 입주권 상태를 좀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예. 볼 수도 있고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둘 다 점수로 따지자면은 뭐 여기가 낫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지금 위례 신도시는 좀 상승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당분간 조금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명일역 쪽으로 가신다라면은 조금 더 상승세를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바람이 부는 곳이 또 약간 강동구 쪽입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또 달리는 말이 색직을 하는 것처럼 그쪽이 좀 달리고 있으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명일역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예. 상승의 여력이 여전히 열려 있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열려 있는 그곳 한번 우리 시청자님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TV 볼륨은 낮춰주시고 여기 전화기로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차가 좀 발생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느 곳 궁금하신 거예요? 광진구 자양 7구역 하고요. 네.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네, 둘 중에 뭐 어떤 거 살까? 요거 고민하시는 건가요? 예, 예. 어느 곳이 더 좋은가? 예, 앞서 불러주셨던 곳이 자양 7구역? 7구역. 7구역.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자양동요. 지금 자양동? 예. 자양 몇 동에 계세요? 자양 3동요. 3동? 그러면 7구역 그 살고 계시는데 근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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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동네가 좋으니까 그 동네 계속 머물 생각으로? 예, 예, 예. 네, 일단은 자양 뭐 7구역 같은 경우 입지 요건은 상당히 좋죠. 예. 지금 지하철역도 그렇고 뭐 이 동네 자체가요 사실 굉장히 더 좋아질 동네이기 때문에 사업만 잘 된다라면 지금 예. 현재는 그러면은 자가주택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요, 요번에요. 빌라 살다가 팔았거든요. 아, 요번에 파셨어요? 예, 근데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나오죠. 요즘에는 매물 찾기가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곳 주변에다가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이사를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투자가 가능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곳으로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네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래도 살던 동네니까 괜찮긴 한데 예. 갑자기 마장동은 좀 낯선 동네 아니세요? 아니, 거기도 그 재건축, 그래도 조금 가깝고 또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또 거기 왕십리역하고 이마트도 있고 거기가 또 괜찮더라고요. 여기보다는 거기는 차선인데 그래도 여기 아니면 거기에도. 그러면은 자양동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마장동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뭐 어차피 계속 살고 계시는 동네니까. 예. 네. 지금 마장역 주변으로 보면은 여기 세림 아파트라는 데가 있죠. 예.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장역 바로 앞에. 예. 네. 지금 TV를 잘 안 보신다도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예. 네. 지금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장역도 가깝고 지금 왕십리역을 약 1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네, 보통 5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분당선 같은 여기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자, 이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좀 좋은데, 지금 자양 7구역도 그렇고, 세림도 그렇고, 그렇게 진도가 막 많이 나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 예. 네, 여기도 사실 재건축 얘기는 있지만 재건축에 지금 지정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되게 싸게 돼갈 수 있는 기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자양 3동에 계시긴 하셨지만 좀 더 살기 편한 곳은 아마 이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디요? 지금 마장동이 아파트니까 좀 더 살기는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자양동 가시면 다세대주택을 좀 가셔야 될 필요성이 예, 있겠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으로서 나중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곳은 자양동이 좀 더 가격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지금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가격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되게 싸다라는 거죠.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싸다라는 거죠. 대신에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라면 자양동이 좀 더 투자 수익이 더 높을 거고요. 예. 만약에 이 동네에 사셔서 이쪽으로 이사 간다면 찬성하겠지만 그 자양동에 그것도 거주하셨기 때문에 예. 그 동네로 다시 이사 가셔서 투자까지 보신다라면 자양동에 조금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예. 예, 여기도 살긴 좋지만 좀 오래 걸려요. 예. 네. 어떻게 합격 되셨나요? 두군데 다 오래 걸리네요. 둘 다 오래 걸려요. 둘 다 오래 걸리는데 네. 그래도 자양동이 나중에 시세 차익 좀 더 아파트 가격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높습니다. 여기보다는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임종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임종우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려요. 부동산 역발상 투자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02-2077-635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이시죠? NC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확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할게요. 김영주 이사님, 박중근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받을 겁니다. 부동산 물건 지금부터 3건 점검 드릴 텐데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곳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박중근 소장님 궁금합니다. 투자 네. 포인트 챙겨주신다면. 네네. 일단 뭐 도심 중심지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본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청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대문을 비롯한 도시 중심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구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역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동호대교나 한남대교를 통해서 또 강남 접근성까지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신당동 다세대 주택 열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조 이사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곳이에요, 이사님? 네. 자, 역시 그 강남을 대표하는 두 곳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투자든지 이 강남과의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메인 그 역삼동에 있는 이 매물과 또 그 서초구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의 매물인데 양재동. 이 두 가지의 매물은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매물 역시 300평이 넘는 대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다 이 두 개의 매물 다 세계동에 42세대, 52세대 대형 미니 아파트급의 그런 매물입니다. 또 소액 투자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실제 주변 매물에 비교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 건물의 구성, 임차인의 수요를 주변에서는 듬뿍 받을 수 있는 각 지역의 1등 매물, 서초구 양재동 그리고 역삼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건 더 추가로 점검할 겁니다. 하나씩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물건 저희 강남 먼저 가보려고요. 양재동, 역삼동 먼저 들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역삼동 물건입니다. 일단은 뭐 입지적인 매력도부터 체크해봐야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 매물의 경우에는 가장 강남의 중심에 있는 역삼동이라는 아주 사람들의 선호도가 뛰어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좀 그룽지 형태가 약 한 70%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물의 경우에는 뭐 완전 평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또 이 본 매물의 바로 옆까지는 상가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지가 상승분의 여력이 남아있는 곳이 본 매물지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역삼동이라는 곳은 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접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한 39만 명에 달하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또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의 임차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본 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업무 문화 상업지구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임차인들이 수요가 가능한 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많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 타임, 지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이 불보듯이 예견되어 있는 곳이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또 이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 주변에 이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명문 학교도 많고 또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본 매물지입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그 건물의 구성이 뛰어난 매물에 이런 입지도 뛰어나고 건물의 구성이 뛰어난 곳에 뭐 결국은 임차인의 수요가 많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상승 또 임차인의 수요 매우 풍부하게
뭐 입점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내다봐야죠. 강남구 역삼동에 개발 호재들 무엇이 있을까?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네. 자, 우선 강남에는 이 두 개의 가장 큰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개발 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롯데 칠성부지를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한전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가 무려 23,690평입니다. 이 23,690평 대지 위에 현대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그 한전개발 부지 앞 영동대로 지하에는 많은 교통망이 구축이 되는데, 뭐 KTX를 포함해서 GTX 또 위례 신사동 등 모두 5개의 노선이 그 지하의 삼성역에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말 재원과 뭐 앞으로는 그 기대 이상의 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 매물이 역시 인접해 있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지하 약 900m, 직선거리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남역 그 칠성부지 바로 옆에 있는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롯데 칠성부지가 약 2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유입되는 이 임차인의 그 수요만 약 한 4만 명 정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이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 건물의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이미 철거를 시작을 했고, 또 구울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소소하고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본 매물은 다른 매물과 다르게 건물의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많은 임차인의 수요를 뭐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수혜지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구성이 상당히 좋다? 한번 들여다봐야죠. 역삼동 다세대 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어쩌면 이 건물의 그 특징이 포인트라고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그 강남에는 뭐 3억이 넘는 그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3억이 넘는 이 임대 가액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의 수요는 차량, 보통 뭐 한 10명 중 5명 정도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은 주차 경쟁력. 이 매물의 경우에는 대지가 307평인데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2계층의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물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되고요. 또 1층에 관리실 경비원 상주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3대가 만들어집니다. 또 동과 동 사이도 약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모두가 풀옵션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역삼동에는 보기 드문 1등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러 가야 할 텐데요. 건물이 정말 좋게 지어지겠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게 또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살펴주세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실제 그 1층 필로티 구조에 한 동짜리도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은 보통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매물은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매물로서 매매가가 3억 5천5백만 원. 실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하주차장 만들어진 이런 다세대, 단지형의 다세대는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이런 매물은 4억 이상은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매매가는 3억 5천5백만 원, 또 전세 예상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은 3,500만 원 투자 예상을 하고요. 또 월세도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대출금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월세 투자도 실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7,500만 원 투자로서 수익률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양질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염두에 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인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갭 투자는 가장 1등 매물을 선택을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실률 리스크를 가장 없는 물건이 중요한데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샘플하우스도 있고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임대가액의 상황 또 임차인의 수요 이런 점 꼭 눈여겨보시고 현장 확인하셔서 투자하실 것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전해주셔서 해결을 해 나가십시오. 02-2077-6393번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7년 5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당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준근 소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셔야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입지 여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구 중심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으로 보자면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청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니까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매물지에서 보면은 조금 더 도심지로 올라가게 되면 동대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대문 쇼핑몰들이 많다는 거는 임차인이나 실거주자나 굉장히 찾을 수 있는 임대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강남 접근성도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에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요. 동호대교나 또 한남대교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남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부모님들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입지에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향후에 이곳이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점검 들어가죠. 사실 입지적인 위치 특징 이런 건 잘 안다고 해도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뭘 네. 볼까요? 네, 일단 앞서 제가 동대문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물건지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데요. 보시게 되면 동대문 쪽에 미 공병단이 있고 또 이제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이제 이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구 도심지이면서도 약 2만 병 정도의 신규 개발 부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도심지에서 그만큼 규모가 되는 개발 부지가 발생할 수가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쇼핑이라든지 의료, 문화, 관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개발될 거기 때문에 이곳에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한 관광객들 유입을 통한 많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보게 되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기동대 부지도 향후에 이제 서초구 쪽으로 이전 예정으로 2018년에 그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만약 개발이 되게 되면 쇼핑 복합몰로서 또한 디자인과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점, 본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는 청구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작년 11월에 이곳에 더블 역세권 종합 발전 계획을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올 10월 정도에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해 있고요. 청구역에서 바로 밀접했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250m 범위 내면은 아마 개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향후에 주상복합으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 이런 곳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새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두개동으로 지금 지어졌고요.
준공은 5월 달에 났고, 이제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6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 채광이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편의시설들은 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세탁기, 또 LED 등이라든지 기타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편의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주차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부 사진도 함께 우리는 네.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 들여다보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 가격은 지금 2억 8천만 원인데요. 전세가 2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약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으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또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챙겨야 합니다. 신당동 다세대 주택. 매수 마음을 먹었지만 이것만큼은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 있다면 한 가지만 지적해 일단은 주시죠. 이게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개발 호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가구 뭐 거리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셔서 여가구 거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주변 개발 호재들도 한번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고 물건이 마음에 드셨을 때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중구 신당동 다녀왔습니다. 5월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 강남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양재동 물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43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재동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주 이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입지적인 특징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님? 네. 자, 양재동을 잘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곳에도 과연 이런 물건들이 과연 지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입니다. 아마 그 현장을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렸던 이런 분들이 한 100명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이 그 투자의 개념이 없으신 분도 굉장히 입지를 보시고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100평형대의 고급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물이 유일하게 투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에 입지가 매우 뛰어난 그런 그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양재천과도 또 접해 있고 주변이 또 그 우면산 등산로와도 또 접해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녹지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중심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양재동 개발 호재가 많은데 유입되는 그 임차인들의 수요가 거의 그 석박사급의 그런 R&D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을 받은 이런 임차인들의 수요가 이 본 매물과 같은 뛰어난 환경과 역세권에 있는 매물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약 280여 개의 R&D 중소기업 업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 매물이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처까지도 가장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양재역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고요. 양재 시민해수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가까운 곳에 이마트, 또 전 세계 매출 1위의 코스트코, 그리고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가 있고요. 삼성오리온이라든지 영동 세브란스도 차량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 700개의 병실을 갖춘 이 국립의료원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원지동으로 신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환경 매우 뛰어나고 임차인의 수요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또 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양재동의 개발 호재 어떤 것들 말씀드릴까요? 네, 많이 사람들의 귀에 익히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제가 한번 또 꼭꼭 되짚어 씹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양재 우면 100만 평의 R&CD 기업 특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그 개발 호재, 100만 평의 개발 호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하림홀딩스가 가져갔는데 상업지역으로 28,000평입니다. 28,000평의 토지는 현대자동차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지는 한정개발 부지가 23,690평인데 이 그 부지만 해도 삼성도 한정개발 부지보다 더 큽니다. 그 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 또 화훼단지 전부 다 이 나라의 것입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대형 그 부지가 개발이 앞으로 많이 조성이 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R&D는 들어와 있고요. 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LG라든지 KT가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5천억과 4천억 정말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고 모두 다 증축하고 또 다시 새로운 개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R&D 개발의 특구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본 매물 분명히 가장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 많이 받아볼 수 있고 또 이 가까운 곳에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1단지만 5,040세대입니다. 1단지가 이주를 시작을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양재 IC와 한남 IC 상습 이 교통 전체 구간 조금 먼 개발 계획이지만 결국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상에 공원 만들고요. 지하에 도로를 만드는데 본 매물지하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개발에 있는 중심에 있는 본 매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을 좀 살펴볼게요.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는 조금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까? 네,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물의 경우에는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300평 대지 2회 그리고 세개동 전체 42세대가 만들어집니다. 도로가 6m, 6m 3면이 코너이기 때문에 1층의 주차가 무려 35대가 가능합니다. 또 3면이 코너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5층짜리 건물 3개동 또 1층에 관리실 만들어집니다. 경비원 상주하겠고요. 보안을 위한 CCTV 시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다세대 8인승, 9인승의 엘리베이터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1대1 주차를 가능한 이런 강남에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상 어떤 매물보다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양재동에서는 가장 뛰어난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도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매매 가격부터 점검 주세요. 네, 이 매물의 가격은 3억 8,500만 원인데요. 주변의 인근의 매물보다 훨씬 가격이 또 좋고 또 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가격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3억 4천만 원.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4,500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는 3,13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월세도 8,500만 원 투자로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 이렇게 양재동 물건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저희 또 챙겨야죠. 어떤 것도 염두에 둘까요? 네, 자 입지, 개발 호재 그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이 이 양극화 시대에는 가장 좋은 매물입니다. 꼭 현장 확인하셔서 투자하실 것. 이 매물의 경우에는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양재동 물건 점검하고 왔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자, 두 분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죠. 무료세입니다. 일정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려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양재동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02-2077-639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박준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유망 투자처 그리고 절세 방법을 공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입니다. 2077-6352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점검드렸던 물건에 대한 정보 이쪽으로 전해주세요. 02-2077-6393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도시계획연구소 박준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